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나온 아주 핫한 신상들을 이용해서 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디에 나갈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들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찍는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원래 본가에서 키우고 있었던 두부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두부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엄청 분리불안이 심해가지고 촬영 중간중간에 두부를 또 케어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해도 거의 다 져가고 오늘 촬영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진 않았거든요. 그 부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좀 핫한 신상이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이 로제 와인 섀도우 팔레트랑 삐아의 완전 인기 립 제품인 이 블러 틴트가 새로운 컬러가 또 5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제가 따로 리뷰를 찍을까 하다가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번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짧게 리뷰도 같이 담아봤어요. 그냥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발색도 중간에 짧게 넣어봤으니까 혹시 이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이 핑크핑크한 신상들을 활용한 메이크업 같이 보러 가실까요? 오늘도 가장 먼저 이거 코스알엑스 패드 사용해서 피부결 한번 정돈해줄게요.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기가 바로 앞이 산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바람도 많이 안 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이어서 여기 좀 나무가 많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새소리 같은 거. 패드는 제가 맨날 이거만 사용해서 조만간 좀 다른 패드도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맨날 똑같은 것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 오늘 스킨은 제가 요즘에 이거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닥터 호킴스 제품인데 이거는 샘플이에요. 큰 게 있긴 한데 우선 샘플 사용해보고 잘 맞으면 본품을 꺼낼까 생각 중이어서 저희 집에 지금 두부가 있어요. 원래 두부는 본가에서 계속 키웠었거든요. 본가에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낮 시간에 집을 비우다 보니까 두부가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여서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 차라리 제가 데리고 와서 두부랑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데려온 지 한 이제 일주일이 돼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적응 기간이어서 두부가 좀 되게 불안해해요. 엄청 예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닥터 호킴스 세럼 이것도 같이 사용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사용해봤는데 밤에 괜찮더라고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데 보습감은 좋은 편이어서 요즘에 사용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엄청 건조한 건성 피부인데 무거운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서 가벼운 걸 차라리 여러 번 덧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럼을 사용해봤는데 끈적이지도 않고 흡수도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흡수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끈적끈적이는 느낌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립밤을 좀 발라놓을게요. 립밤은 이거 바비 브라운 거. 이런 컬러 립밤이거든요. 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발색이 잘 되는 제품이고 좀 되게 물 먹은 듯이 예쁘게 발색이 돼서 요즘에는 어차피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근처에 나가거나 할 때는 딱히 립 제품에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때 가장 바르기 좋은 컬러가 이거랑 아이미미 컬러 립밤이에요.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얘는 보습력도 엄청 좋아서 집에 있을 때는 이거나 아니면 진짜 은은한 핑크 컬러 있거든요. 그거 2개를 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써메딕 선크림이고요. 사실 오늘 어디 나갈 건 아닌데 이거 촬영이 좀 일찍 끝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식물 분갈이를 좀 해줄 생각이거든요. 근데 햇빛이 엄청 쨍하다 보니까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요즘 잘 쓰는 이유가 이게 살짝 톤업 기능이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근데 그냥 진짜 로션처럼 엄청 가볍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화장 따로 안 하고 이거에다가 이 컬러 립밤만 바르고 나가는 편이에요. 진짜 그 코로나 발생 전이랑 후가 뭔가 되게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평소에도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제 직업이 되면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은 날에는 오히려 메이크업을 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딜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나가봤자 보통
동네 카페에서 편집하고 이런 정도였어서 더 화장을 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나가거나 할 때는 가볍게 쿠션이나 눈썹 정도 그리거나 아니면은 립 제품을 다양하게 써보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 마스크를 끼니까 그게 진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어깨가 왜 이렇게 뭉쳤지? 그리고 어차피 다 가리게 되고 마스크에 화장이 묻어나고 이런 게 너무 싫다 보니까 바깥에 좀 외출할 일이 있으면 아예 뭔가 잘 안 지워질 만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이런 톤업 기능 정도만 있는 선크림 이렇게만 바르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어쨌든 약간 베이스 역할도 해주는 제품이니까 따로 베이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컨시크 쿠션. 이게 커버가 있고 에센스 타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버고 이게 에센스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광택 돌고 반짝반짝한 느낌이어서 당연히 에센스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에센스더라고. 오늘은 뭔가 촉촉한 거보다는 좀 깔끔하게 피부 표현 되는 제품을 써보고 싶어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 좀 저한테 어두울 것 같은데? 이게 화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햇빛이 비쳐서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제 피부톤 조금 어두워요. 이게 21호거든요. 제 피부톤이 19에서 21호 정도 사용해주면 잘 맞아요. 근데 좀 밝게 나온 21호를 사용했을 때 잘 맞고 그냥 21호는 완전 피부톤과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얘도 좀 그런 거 같아요. 밝게 나온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22호, 23호 분들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다 바르고 나니까 그렇게 어두운 느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커버력이 엄청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은 쿠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깔끔하게 발리기도 하고 무거운 느낌도 없이 가볍게 잘 발리는데 이 정도?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커버가 되네요. 그래도 눈썹 옆에 뾰루지 한번 가려볼까요? 너무 많이 발랐어. 이렇게 잘 펼쳐서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코 옆에 끼임은 많이 없고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첫인상으로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쿠션보다 조금 어두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엄청 얼굴을 화사하게 표현해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핑크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옐로우 베이스에 가까운 것 같고 이게 자연광이어서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매트하게 표현되는 쿠션은 아니에요. 이게 커버 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매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광도 살짝 도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매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커버력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쪽이 제가 좀 붉은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잘 가려주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막 커버 쿠션으로 유명한 제품처럼 한 방에 딱 이렇게 가려지진 않지만 저처럼 좀 얇게 피부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쿠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제가 사실 어제 야식을 먹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부었네. 며칠 동안 그래도 좀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있다가 어제 좀 힘들어서 야식을 먹었더니 장난 아니구나. 터질라네요, 얼굴이. 두부가 너무 낑낑대는데? 두부가 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토쿨포스쿨 파우더 팩트로 유분기 살짝 제거해줄게요. 요즘엔 이 팩트에 완전 정착해서 쓰고 있어요. 우선 이게 이렇게 프레스드 타입이다 보니까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쪽을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지 아이섀도우 블렌딩이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얼굴 외곽도 살짝만. 눈썹은 가볍게. 이게 아이브로우 제품마다 유분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잘 그려지는 제품이 있고 아예 유분기를 싹 제거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그려진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웨이크메이크 이 브로우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조금 있어야지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리안이 집에 갔다가 한번 써봤는데 좋아가지고 바로 제 헤어 컬러에 맞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눈썹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뭐 거의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맨날 있으니까 눈썹 정리하는 걸 깜빡했어요. 제 눈썹 모양에 맞게 그냥 잘 그려줄게요. 두부가 저희 집에 지금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두부가 11살이에요. 좀 나이가 많죠. 근데 그냥 나이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좀 안 좋아요. 예전에는 딱히 이렇게 심장 질환이 있진 않았었는데 저희 두부가 9살 때쯤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강아지한테 좀 이렇게
무리가 가는 거다 보니까 수술 이후로 심장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딱 그 수술이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두부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순둥이인데 예민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두부가 싸납거나 이러지는 않고 애교도 진짜 많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참 좋은 강아지예요. 되게 착하고 순하고 이런 편인데 좀 예민해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주인이나 사람들이랑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인데 되게 예민한 성격이어서 되게 작은 소리에도 잘 깨고 스트레스도 좀 잘 받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두부가 폼피츠인데 살이 좀 쪄가지고 중간에 비만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몰랐냐면 폼피치 같은 경우는 털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이 찐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털이 막 이렇게 뿜뿜하게 있으니까. 원래 미용도 잘 안 시켰어요. 왜냐면 너무 두부가 미용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은 밥도 안 먹고 막 끙끙 앓고 이러니까 그래 집에 좀 털이 날리더라도 최대한 미용 시키지 말자 해서 한 그때 1년 정도인가? 미용을 안 시켰었는데 그 사이에 얘가 살이 많이 쪘었던 거를 저희 가족들이 인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냥 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용을 시키고 나니까 애가 살이 너무 많이 쪄있고 몸무게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포메나 뭐 이런 종은 다리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이면 슬개골 탈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도 메이크거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공홈에 안 나와 있어요. 단종된 건지.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가장 밝은 컬러입니다. 이런 소형 견종들한테는 비만이 진짜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진짜 살을 꼭 빼야 된다. 너무 지금 비만인 상태라고. 그래서 이미 슬개골 탈구도 진행이 된 상태니까 꼭 빼야 된다 하는데 사실 강아지 다이어트를 시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뭐 다리가 튼튼한 상태면 상관이 없지만 두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다리 상태도 안 좋았어서 무리하게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거의 진짜 한 90%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좀 더더욱 다이어트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강아지 다이어트를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6.5kg 이랬었는데 5kg 정도까지 빼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kg를 빼야 되는데 그게 사람으로 치면 거의 한 15kg, 20kg 가까이를 빼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이어트를 저희 두부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팔레트는 이거. 에뛰드하우스 로제 와인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컬러 조합 진짜 예쁘고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팔레트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나왔었던 에뛰드 팔레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럼 잠깐 빠르게 이번 신상 로제 와인 팔레트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이번 로제 와인 팔레트 같은 경우도 다른 플레이 컬러 아이즈 섀도우 팔레트와 마찬가지로 총 10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의 핑크와 브라운 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트와 쉬머, 글리터가 모두 있는 만능 팔레트예요. 베이스 컬러부터 포인트 컬러, 음영 컬러에다가 글리터까지 너무 완벽한 구성이고 버릴 컬러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발색력도 좋고 가루 날림까지 적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게 글리터인데요. 젤리처럼 말랑하고 폭신한 질감이라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넓은 부위는 손가락으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좁은 부위엔 팁 브러쉬로 발라주면 리퀴드 글리터가 필요 없는 밀착력입니다. 봄 팔레트 찾으시는 분들 또는 팔레트 유목민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예요. 손이 무조건 많이 가는 구성이니까 뒤에 보여드릴 메이크업도 참고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두부가 좀 되게 예민하고 분리불안처럼 제가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좀 이래가지고 결국 저쪽에 문을 좀 열어놓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게끔 해놓고 왔어요. 우선 이거 아이 메이크업 좀 하면서 말을 할게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줄게요. 두부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 천천히 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되게 힘들었어요. 우선 간식을 거의 끊었고 사료도 좀 다이어트 사료로 바꿔서 먹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부가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미 살이 쪘을 때 심장에 무리가 갔었던 거죠.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소형견들한테는 엄청 치명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 무리가 가 있는 상태에서 슬개골 탈구 수술까지 하게 되니까 되게 급격하게 심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두부가 이제 심장이 안 좋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었고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 걸렸나 목에?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멈춰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이제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딱 받고 나니까 심장이 이렇게 흥분을 하거나 이러면 커져가지고 폐를 누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호흡이 원활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약을 받아가지고 먹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약은 평생 먹여야 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12시간에 한 번씩 약을 매일매일 줘야 되고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이런 병은 아닙니다. 이 컬러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수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두부가 하루를 이렇게 살 때 기침 때문에 힘들지 않게끔 도와주는 정도의 약이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먹여야 돼요. 그리고 저 약을 먹이면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만큼 오줌도 정말 많이 싸요. 거의 진짜 사람만큼 싸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진짜 당황했어요.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처음 봤고 오줌도 너무 많이 누니까 진짜 패드 밖으로 다 나올 정도로 많이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진짜 대형견들이 쓰는 큰 패드를 구입을 해서 쓰고 물통도 엄청 대용량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큰 물통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두부가 또 진짜 이상한 게 물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물이 있어도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완전 가득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강아지를 흥분시키면 안 돼요. 강아지가 아무래도 흥분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흥분 상태로 막 기뻐서 날뛰는 것도 안 좋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끔 하는 것도 안 좋고 또 두부 같은 경우는 노견에 심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 너무 격한 운동을 하는 것도 또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께 잠깐 이 앞에 마트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한 30분 정도 마트를 다녀왔거든요. 엄청 빨리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두부가 또 막 짖고 막 불안해하고 하길래 그 노즈워크 장난감 안에 간식을 조그맣게 해갖고 넣어주고 나왔어요. 좀 애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제가 나가는 걸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거 다 먹고 나면은 좀 잠잠하게 있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두부는 그 전집에서도 나갈 때는 막 짖고 그러다가 또 그런 장난감이나 잠깐 이렇게 정신 팔릴 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면은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집 근처에 왔을 때쯤 강아지가 좀 낑낑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게 두부는 아니겠지? 이런 되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건물에 딱 들어왔죠. 아이라인은 이 릴리바이 레드 사용해줄게요. 이게 컬러가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해서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보라카이 여행 갔었을 때 민제이 거 빌려가지고 썼었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샀거든요. 어차피 속눈썹을 붙여줄 거라서 꼬리 쪽만 조금 신경 써서 그려줄게. 손톱으로 싹. 그래서 딱 집에 왔는데 두부가 완전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유튜브에 강아지 잠 재우는 음악, 뭐 침착하게 하는 음악 이거 12시간짜리 또 틀어놓고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두부한테는 효과가 없나 봐요.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원래 제가 어제 리안이랑 그 화분을 좀 사러 가기로 되게 예전부터 약속을 해놨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몇 번 미루다가 이제는 진짜 빨리 갔다 와야겠다 차라리 해갖고 어제 평일이니까 사람도 없겠다 싶어서 가기로 했었던 날이었거든요, 오전에. 근데 두부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얘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좀 전날 급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아침에 와줬어요. 그래서 저 나갈 때 같이 산책할 겸 해서 두부 데리고 나가서 저는 이제 리안이를 만나러 가고 이제 화분을 사갖고 저녁에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제가 이제 갑자기 같이 있다가 택시 타고 가버리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한참 쳐다봤다고 하는데 다행히 제 남자친구랑도 되게 오랫동안 두부가 봤었고 또 좋아해서 산책 좀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그냥 남자친구랑 둘이 소파에서 낮잠 자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갔다 와서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요 앞에 편의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김에 바람 좀 쐴 겸 잠깐 요 앞에 나가자 해서 두부를 또 데리고 나간 거죠. 근데 막 뭐 뛰거나 이렇게 엄청난 산책을 시키는 건 아닌데 저희 집 자체가 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두부한테 힘들었었나 봐요. 무리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산책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얘한테는 조금 힘들었었던 거죠.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살짝 그려줄게요. 이건 눈 이렇게 힘을 주고 그림자 부분에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건 진짜 힘 빼고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 애교살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단계를 해줘야 돼요. 언더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여기 있는 이 컬러랑 이 컬러 믹스해서 삼각존 채워줄게요. 그래서 어제 산책을 하고 올라올 때는 두부가 좀 힘들어해서 저랑 남자친구가 막 번갈아 가면서 안아가지고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게 너무 어쨌든 과한 산책이었었는지 딱 처음 왔을 땐 괜찮았는데 밤쯤 되니까 두부가 기침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녁 약을 해갖고 먹였는데 그래도 잦아들지가 않아서 진짜 한 몇십 분 동안 씨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막 찾아보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쯤 내려놓으면 두부가 자꾸 이렇게 뭘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몸짓을 막 하거든요. 두부가 뭘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고갯짓으로 이렇게 해요. 뭐 어딜 가자던가 아니면 뭘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길래 도대체 뭘까 하고 남자친구가 밥을 한번 좀 더 줘볼까 해갖고 밥을 좀 줬어요. 반 컵 정도? 원래 두부가 하루에 한 컵 정도를 먹거든요. 근데 이미 한 컵을 먹은 상태였었는데 또 줬더니 완전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아마 오늘 활동량이 좀 많아서 두부가 기력이 쇠했던 게 아닐까. 좀 에너지도 부족하고 배도 고파서 애가 더 그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밥을 먹이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푹 잤어요. 거의 그냥 혼자 잔 게 아니라 저 바닥에 러그가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눕고 여기 두부 앞에 놓고서 계속 이렇게 쓰다듬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애기 재우듯이 몇십 분 동안 해갖고 겨우 재우고 그러고 이제 지쳐가지고 야식을 시켜서 먹은 거였죠.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에요. 사실 두부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줄 수 있다는 거는 이 집에서 너무 좋긴 한데 두부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불지불안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나개를 다시 좀 정주행을 좀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노견이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두부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서 저는 주로 집에 혼자 있잖아요. 두부가 저랑 함께 있어줌으로써 저한테 오는 행복이 정말 너무 커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쁘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침대에 있으면 제 침대 바로 밑에 두부 이렇게 쿠션이 있거든요. 두부는 거기서 자요. 딱 눈을 떴을 때 두부가 보이는 거?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자려고 누우면 두부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안기는 것도 너무 좋고 이거는 말로 설명이 다 안 되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속눈썹을 살짝 붙여줄게요.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미니소에서 구매했던 아이래쉬예요. 2,900원을 주고 샀고요. 총 10쌍이 들어있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우선 가격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는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쓰고 버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쓸 때 통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저는 조각조각 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각조각 내면은 다시 재활용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저는 한 번만 써주고 있어요. 우선 이거 커팅을 좀 하고 올게요. 속눈썹을 좀 커팅을 해왔고요. 저는 이 듀오풀을 사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저는 이 속눈썹 아래에다가 붙여주는 편인데 그렇게 사용해주기에는 이 블랙풀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덜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금방 붙긴 하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속눈썹 붙이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신경을 많이 써서 붙여서 촬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눈 앞머리 쪽은 좀 불편해서 살짝 떼줘서 붙이는 편이 하나 완성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해가 엄청 왔다 갔다 해요. 확실히 붙여준 쪽이랑 안 붙여준 쪽이랑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고 남은 조각이 하나 있거든요. 제 눈 길이에 맞춰서 자르면 이만한 조각이 하나 남아요. 이거는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하면 눈 길이가 조금 더 연장된 효과가 있거든요. 그쵸? 제가 아이라인을 여기까지 연장을 해서 그려줬기 때문에 속눈썹도 이렇게 좀 눈꼬리 쪽까지 붙여주는 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뷰러로 살짝 찝어줘서 원래 제 속눈썹이랑 이렇게 잘 합쳐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다 마른 다음 진행해주셔야 돼요. 진짜 완전 힘 빼고 살살살살. 인조 속눈썹은 제 속눈썹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이 섀도우 팔레트에 내장돼 있는 팁으로 이 컬러를 살짝 묻혀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펄감 너무 예쁜데? 확실히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 좀 차이가 나죠. 눈 앞머리도 살짝. 엄청 촉촉하면서 가루날림도 심하지 않고 밀착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글리터도 조금 찍어서 얹어볼게요. 저도 지금 이거 다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 되게 촉촉한 질감이에요. 미쳤다. 너무 예쁘다. 글리터 입자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진짜 속상하네. 개인적으로 이런 펄이나 글리터를 좀 얹었을 때 팔레트에 있는 애들은 좀 버석거리는 느낌의 글리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딱 만졌을 때부터 이렇게 좀 말랑한 느낌? 그래서 밀착력도 되게 좋고 가루날림이 심하지도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물건이다. 그 다음은 이 블러셔를 사용해볼게요. 이거 미샤 건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서 인스타에도 따로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 중간 정도 부분을 발색해서 사용해볼게요. 오늘 막 너무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은 아니어서 조금 섞인 부분을 발라주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오, 이거는 발색도 되게 은은한데 뭉치진 않게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카메라에서는 너무 연하게 남겨요. 지금 저 실제로 보면 이거 발색 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은은하게 보인다. 평소 제가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진하게 얹어볼게요. 이 브러쉬는 피카소 콜레지오니 브러쉬인데 진짜 부드럽고 좋아요. 블러셔 브러쉬로 가장 애용하는 브러쉬입니다. 쪽 위주로 살짝 더. 특히 섀도우보다 블러셔는 더 많이 얹어줘야 화면에서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보이죠? 살짝 쿨한 느낌의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완전 라벤더 컬러는 아니어서 쿨톤 분들이 그때그때 메이크업에 맞게 사용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쿨한 메이크업 할 때는 라벤더 컬러 사용해주시면 되고 오늘처럼 웜쿨이 적절하게 섞인 듯한 그런 분위기의 메이크업 할 때는 중간에 섞인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웜한 컬러를 사용해주면 되니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블러셔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쉐딩도 이걸 한번 써볼까요? 컬러가 사실 제 피부톤에 조금 제가 평소 사용하는 것보다 진한 감은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이 컬러를 사용해요. 제일 연한 컬러.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긴 한데 조금 진한 정도? 근데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얼굴에 올려볼게요. 발라봐야 아는 거여서 저는 이쪽이 제일 밝은 느낌이거든요. 이쪽을 사용해줄게요. 근데 채도는 많이 빠진 느낌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이기는 해요. 생각보다 얹었을 때 엄청 진한 느낌은 아니네요. 사실 제가 중간에 두부 재우느라 1시간 정도 촬영을 멈췄었거든요. 여기 뒤에 산이 있다 했잖아요. 저 산에서 자꾸 개가 짖어가지고 두부가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입술 아래쪽도 살짝. 이거 꽤 자연스러운데요? 괜찮다. 우선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점은 뭐냐면 제가 원래 쓰는 이 레어카인드 쉐딩은 좀 크기가 크잖아요. 물론 이게 미니 사이즈도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큰 걸 항상 들고 다녔는데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휴대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턱 쉐딩까지 다 해줄게요. 턱 쉐딩은 조금 진해도 되니까 다 섞어가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짖는 건지. 턱 여기 아랫부분을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장했는데 아무데도 나갈 곳이 없다는 게 슬프네요. 원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여기 주변 산책도 하고 동네 뭐 마트나 편의점 정도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두부 때문에 두부 산책시킬 겸 잠깐 이 앞에 나가는 거 아니면 아예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줄 차례입니다. 물티슈로 립밤을 먼저 닦아내줄게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서 셀프 손톱 연장을 했거든요. 원래는 더 길게 했는데 어제 좀 잘라냈어요. 불편해가지고. 좀 뾰족한 쉐입이다 보니까 입술 끝이나 이렇게 하기에 되게 좋네요. 한동안은 셀프 네일을
귀찮아서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또 막 유튜브에 그런 셀프 네일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최근에 제 손톱 상태가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너무 아프게 부러져서 샵에 좀 가서 간단하게 젤 네일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쯤 이 연장하는 팁을 알아냈어요. 그 카누 팁이라고 저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해서 이번에 처음 도전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밑에 폼지를 대고선 젤을 발라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거 자체가 그냥 이 팁이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젤을 바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모양도 팁이니까 매끈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갈아줄 필요도 없고 진짜 괜찮아서 만족 중이에요. 얘는 그냥 우선 일반 폴리쉬를 발라놨어요. 제가 주문한 네일 재료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이 위에 그냥 아무거나 발라서 젤 네일을 해놓으면 또 그게 왔을 때 다시 다 제거해야 되는 게 귀찮을 것 같아서 우선 일반 폴리쉬를 발라놨고요. 재료들이 오면은 좀 오랜만에 파츠도 붙이고 젤 네일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이번에 로제와인 팔레트랑 같이 나온 립 제품이에요. 베러 립스톡 벨벳 플레이 로제 컬러인데 살짝 쿨한 느낌이 도는 되게 예쁜 로즈빛 컬러더라고요. 요즘엔 또 제가 약간 머리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쿨한 핑크빛의 컬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살짝 발라볼게요. 귀찮으니까 손으로 살짝 번지듯이 발려도 괜찮아요. 가볍게 깔아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만 발라줘도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 저는 좀 신상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겸 이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삐아의 신상 립이 또 나왔거든요. 제가 진짜 삐아 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인 것 같아요. 블러 틴트 라인 5컬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짧게 블러 틴트 3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러 틴트 3의 제형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블러 틴트와 비슷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카드를 걸어드릴 테니까 예전에 올렸던 블러 틴트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새로운 색상들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너무 핑크 컬러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또 묘하게 컬러들이 다르더라고요. 11호는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코랄 컬러여서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12호는 따뜻한 핑크 코랄 컬러예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13호는 은은하게 바르면 핑크 컬러에 조금 더 가깝고요. 진하게 여러 번 덧바르면 핑크 레드 컬러의 느낌을 조금 낼 수 있어요. 14호는 칠리빛이 아주 살짝 첨가된 레드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보다는 레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그런지 풀립으로 발라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컬러는 쿨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컬러예요. 너무 채도가 높기만 한 컬러는 아니어서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무리가 없는 컬러입니다. 사실 손목 발색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컬러들은 아니어서 입술 발색이 가장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립 발색은 생략했습니다. 착색은 컬러 그대로 남는 편이고요. 기승전 핑크 착색이 아니어서 그 점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좀 쿨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이 컬러를 사용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로망 도시? 근데 저도 지금 이거 한 번도 안 발라본 상태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채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 컬러인데? 그쵸? 컬러가 예쁘다. 제가 사실 요즘에는 뭔가 립 리뷰를 잘 안 찍고 있긴 해요. 그냥 그 발색 리뷰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메이크업 속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신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빠르게 리뷰를 해서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신제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한 번에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콘텐츠의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까지 다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이 났고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저희 주부가 또
입고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또 1시간 동안 달래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좀 오랜만에 하는 뷰티 촬영이어서 제품들 소개도 좀 많이 해드리고 수다도 많이 떨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신상 제품들은 중간에 짧게 리뷰까지 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 제품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뷰티 영상, 문구 영상, 브이로그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올리고 있는데 어떤 영상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류의 영상이 어떤 건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서 제 영상 보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Yeah. Only time will tell. I still want all of you and I know all your colors. And I guess 'cause of that I can think of no others.